2층 높이의 주택이 리모델링 공사 도중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멀쩡하던 주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죠. 현장에 있던 8명 중 3명은 즉시 자리를 피했고 3명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2명의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붕괴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원래 주택이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쪽 보시면 이제 옆집 벽도 같이 허물어졌거든요. 주택이 붕괴되면서 인근에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해당 주택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비슷한 구조로 빠르게 여러 채를 지어 팔아야 해서 블록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 블록 구조는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 누르는 하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력 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버텨요. 단점이라는 것은 이 진동이라든지 횡력,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또는 브레이크로 이렇게 깰 때의 진동, 이런 데는 굉장히 약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부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저 변경한다고 내가 잘랐더래. 가해만 아프고 이제 이런 벽은 다 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버릇거려 갖다가 이래 쌓았는데 기둥에서 찌익 소리가 이제 나도만 2, 3초 들려요. 무너졌다더라고요. 개조 공사 도중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력벽을 건드려서 사고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력벽을 건드리게 되면 이번 사고처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집은 왜 개조 공사를 시작했던 걸까요? 원래 가정집인데 2층에 이제 이사를 올라가고 밑에 식당 할 거라고 분식집 할 거라 카드에 물어볼게. 업종 변경 그 가게 내 가지고 아들 그 돈가스 집이라 할 거라.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은 한 10일 전에.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네, 아니면? 명칭만 바꾸는 거죠. 도면상의 변동은 없고요. 즉 마감재는 바꿔도 되지만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건드리게 될 경우 따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대수선 공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모델링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둥이나 또 힘을 받는 벽이나 또 기둥과 벽을 연결하는 볼을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대수선 공사라고 하거든요. 신청서와 함께 구조진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에 허가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대수선 공사. 그런데 왜 시공업체에서는 대수선 공사 신청을 안 했던 걸까요?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있고요. 조금 경과 보고 있어요. 대수선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200m 제곱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죠. 붕괴 당시의 영상을 자세히 보면 가림막이나 안전 펜스,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이 보이지 않아서 통행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건물 공사에 가림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인도 바로 옆에서 철거하거나 대손할 때 인도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에 규정돼 있는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던 시공업체.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보강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 이 가림막으로는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 안전 펜스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안전 펜스 설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